안녕하세요. 마음이 동화되는 비결입니다. 얼마 전 산속 공원을 산책하다가 초록의 키다리 나무들을 만났어요. 빼곡하게 모여있는 그 키다리 나무들을 바라보다가 저는 문득 그 나무가 궁금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챗 GPT에게 키다리 나무에 대해 물어봤고 GPT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준 대답은 제 마음속에 들어와 동화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동화된 비결 15번째 이야기. 나무를 낳는 나무. 지금 들려드릴게요. 먼 옛날 숲 한가운데 돼지나무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돼지나무뿐만 아니라 동물, 벌레들과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마을의 친구들은 나무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무들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늘 싱글벙글이었거든요. 늘 싱글벙글인데 왜 안 좋아하냐고요? 매일매일 웃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웃는 건 좋죠?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슬플 때나 힘들 때도 그게 뭐가 힘드냐는 듯이 웃어버리는 게 문제였어요. 어제는 토끼가 소나무에게 단단히 삐진 일이 있었어요. 나무야. 오, 토끼야, 왜 울어? 나 어제 내 네잎클로버 목걸이를 도둑 맞았어. 오, 도둑 맞았어? 근데 왜 울어? 속상하잖아. 그 목걸이 만들려고 네잎클로버 100개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게 왜 속상해? 다시 찾아. 너 점프하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 점프하면서 또 찾으면 되지. 뭐? 누가 그걸 몰라? 그냥 난 속이 상하다고. 응? 왜 속이 상하지? 소나무가 정말 모르겠다는 듯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말하자 토끼는 그놈의 돼지나무에게 말한 내가 바보다 바보 라며 속이 터진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참나무가 말했어요. 토끼가 대체 너한테 왜 화가 난 거야? 네가 맞는 말 하던데? 모르겠어. 정말 동물 친구들은 알 수가 없다니까. 소나무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에요. 또 이런 일도 있었지요. 노랑나비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단풍나무로 날아왔어요. 그러자 단풍나무가 말했어요. 노랑나비야, 왜 이렇게 비틀거려? 어제 꽃에서 꿀을 먹다가 비둘기에게 잡힐 뻔했거든. 잽싸게 피했는데 비둘기 부리 끝에 걸렸는지 날개가 찢어져 버렸어. 그 뒤로는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날아. 슬퍼. 노랑나비가 울먹였어요. 단풍나무는 웃으며 고개를 갸우뚱해요. 날개가 찢어져서 비틀게 나는데 왜 슬퍼? 뭐? 날개가 찢어졌으니까 당연히 슬프지. 난 이제 평생 비틀거리면서 날개 될지도 모른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슬프냐고. 똑바로 날면 되지. 아니 날개가 찢어졌다니까. 근데 어떻게 똑바로 날아? 그래도 똑바로 날아봐. 눈을 딱 고정하고 똑바로 보면 되지. 나처럼. 나무가 눈까지 찡긋하며 나처럼 이라고 말하자 나비는 소리를 질렀어요. 나비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통통 치더니 비틀거리며 나무를 떠났어요. 나비야, 어디가? 나비가 왜 속상하고 왜 슬픈지 단풍나무는 정말로 몰랐기 때문에 밝은 목소리로 나비를 불렀지만 나비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어요. 화장실이 급한가 보지. 옆에서 지켜보던 은행나무가 말했어요. 아, 그런가 보다. 단풍나무가 하하하 웃었어요. 이렇게 나무들은 다른 동물들의 마음을 전혀 몰라줬어요. 나무들의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고
까만 뱀에 독이 묻은 독이슬을 마셨기 때문이에요. 원래 돼지나무 마을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마을, 아주나무 마을이었어요. 이곳에 사는 나무는 모두 누군가가 원한다면 꽃과 꿀, 나무 껍질까지 모든 걸 다 주는 나무들이었지요. 동물들은 나무 덕분에 늘 행복했어요. 단 한 동물, 까만 뱀만 빼고요. 까만 뱀은 혀에 미움, 다툼, 원망, 질투의 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나무 덕분에 행복한 게 너무나 싫었어요. 저는 못 참겠어. 나무와 동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지던 어느 날, 뱀은 나무들의 그 착한 마음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까만 뱀은 나무가 좋아하는 이슬을 모아서 자신의 혀에 있는 독 2개를 묻혔어요. 그리고는 그 독이슬을 예쁜 병에 담아 나무들을 찾아갔어요. 아주 연약해 보이는 할머니 뱀으로 변해서요. 할머니 뱀으로 변한 까만 뱀은 나무들에게 말했어요. 아주 나무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 마을에 놀러 오셨나 봐요. 나무들은 처음 보는 할머니 뱀에게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아니란다. 오랫동안 여기 살았지만 몸이 늙어서 맨날 누워만 있다가 너희들에게 감사 인사 좀 하고 싶어서 겨우겨우 몸을 움직였단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뭘. 나무들이 겸손하게 말하자 뱀 할머니는 뭔가 못마땅한 듯 잠시 인상을 찌푸리더니 다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너희들 덕분에 우리 동물들이 너무나 행복하니 참 고맙구나. 감사의 인사로 내가 이 이슬 주스를 만들었는데 좀 마셔보려무나. 우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나무들은 뱀 할머니가 주는 이슬 주스를 받으려고 줄기를 뻗었어요. 그때 키다리 나무가 나무들을 말렸어요. 잠깐만! 처음 보는 뱀 할머니가 주는 건데 받아도 될까? 키다리 나무는 할머니에겐 미안했지만 용기를 내어서 말했어요. 얼마 전 뱀이 준 사탕을 먹고 한쪽 눈과 한쪽 귀가 멀어버렸다며 엉엉 울던 볼이 빨간 한 소녀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들은 뱀이 슬프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 늙은이가 밤새도록 만든 건데 안 받으면 너무나 서운해요. 에휴, 늙었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 나무 친구들이. 뱀의 말에 나무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기다리 나무야, 어른이 주시는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땐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받는 거야. 할머니,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소나무는 키다리 나무를 나무라더니 독이슬을 받아들고 꿀꺽꿀꺽 마셨어요. 그러자 옆에 참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모든 나무가 저도 주세요. 저도요. 잘 마시겠습니다. 인사하며 그 주스를 마셨어요. 다른 나무들이 모두 독이슬을 마시는데도 키다리 나무가 계속 망설이자 뱀이 불쌍한 표정을 하고 키다리 나무에게 말했어요. 너는 안 마시련? 에휴, 이 늙은 할미가. 아니에요. 마셔요. 마실게요. 키다리 나무가 화들짝 놀라며 독이슬을 받아들고 마셨어요. 그런데 그때 나무들이 하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졸려. 왜 이렇게 졸립지? 나도 마찬가지야. 할머니 인사도 해야 하는데. 먼저 독이슬을 마신 나무들이 하나같이 잠이 들자 키다리 나무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그리고 마셨던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셔버린 독은 키다리 나무에게도 퍼져서 다른 나무들처럼 졸려왔어요. 마셔서는 안 됐는데
한 방울이라도 토해내야 돼. 나무는 있는 힘껏 토해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에요. 졸려. 잠들면 안 돼. 안 돼. 그렇게 키다리나무도 잠이 들어 버렸어요. 키다리나무 입술 옆으로 독이슬 한 방울이 떨어져 나와 땅에 스며들었어요. 그러자 키다리나무의 키가 작게 줄어들었어요. 나무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뱀은 다시 까만 뱀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나무 친구들, 앞으로 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아무 고민 없이 살게 될 거야. 아무 고민 없고 말고, 히히히히. 뱀은 교활하게 웃더니 땅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깨어났을 때 나무들은 더 이상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모두 기억하지 못한 채 뱀의 독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버렸죠. 나무들은 이제 다람쥐가 배가 고파서 도토리를 따러 오면 내가 왜 도토리를 너한테 줘야 되지? 땅에서 벌레 잡아먹으면 되지. 라고 말했고 나비가 꿀을 먹으러 오면 내가 왜 너한테 꿀을 줘야 돼? 저기 풀에 달린 이슬 마시면 되지. 라고 말했어요. 동물과 곤충 친구들이 미워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뱀이 건넨 주스에는 친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 안 돼,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 못해 독이 들어있었거든요. 하지만 나무들은 행복했어요. 말끝마다 그럼 되지, 저럼 되지 하면서 어떤 걱정도 없었지요. 동물들은 아주나무를 이제 돼지나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키가 작아져서 귀염나무가 된 귀염나무에게 사슴이 찾아왔어요. 사슴은 뭔가에 쫓기는 듯 다급한 모습이었어요. 귀염나무야, 귀염나무야, 나 좀 살려줘, 제발! 귀염나무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 왜? 너 지금도 살아있는데 뭘 살려줘? 나 지금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사냥꾼에게? 그럼 힘껏 도망가면 되지.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야. 제발 도와줘. 더 힘껏 달려봐. 그럼 되지. 귀염나무는 작은 나뭇잎을 귀엽게 흔들며 달리게 하는 흉내를 냈어요. 그러지 말고 제발. 사슴은 뒤를 흘끗 보더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있잖아, 나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사냥꾼 아저씨가 나를 봤냐고 물어보면 왼쪽으로 갔다고 말해줘. 어?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내가 왜 그래야 되지? 그리고 거짓말은 나쁜 거야. 귀염나무가 귀여운 눈을 하고는 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잖아. 제발. 그때 사냥꾼 아저씨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와요. 쿵쿵, 이놈의 사슴이 어딜 간 거지? 사냥꾼이야. 귀염나무야. 내가 말한 대로 꼭 부탁해. 믿을게. 사슴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고는 오른쪽으로 달아났어요. 사슴아, 어디가? 귀염나무는 사슴이 달아난 오른쪽을 바라보며 사슴을 천진난만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사냥꾼이 보고 말았어요. 사슴이 오른쪽으로 간 모양이군. 사냥꾼이 오른쪽으로 번개같이 뛰어갔어요. 그 모습을 본 귀염나무의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 전혀. 하지만 그날 이후 귀염나무의 마음속에는 사슴의 그 마지막 눈망울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눈물을 글썽이던 뭔가가 담긴 눈. 그 알 수 없는 뭔가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쩐지 신경이 쓰였어요. 귀염나무는 그렇게나 좋아하던 노래도 부르기 싫고 춤도 추기 싫었어요. 사슴은 어떻게 됐을까? 늘 노래하고 춤추며 나무들을 즐겁게 해주던 귀염나무가 조용해지자 다른 나무들이 말했어요. 귀염나무야, 요즘에는 왜 노래 안 해? 노래 좀 불러줘.
맞아. 춤도 좀 춰주고 날렵하고 뻣뻣한 너의 춤이 웃기고 재밌다고. 단풍나무와 소나무가 말했어요. 사실 요즘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기업나무는 심각한 표정으로 사슴과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고작 그런 일 때문에 노래를 안 부른다니 기업나무답지 않은걸? 소나무가 크게 웃어요. 맞아. 사슴은 힘껏 뛰어갔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잡혔으면 다시 달아나면 되지? 그래. 그리고 다시는 안 잡히게 잘 숨어 다니면 되지 뭐. 역시나 아무 걱정 없는 돼지나무들이에요. 그건 그렇지만, 소나무가 귀엽다는 듯이 기업나무의 볼을 꼬집으며 말했어요. 자, 기업나무야. 사슴은 알아서 잘했을 거야. 맞아. 기업나무는 크려면 아직도 멀었다니까. 기업나무야, 그러지 말고 노래나 좀 불러봐. 단풍나무가 알록달록한 잎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하지만 기업나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사슴의 그 눈망울에 담긴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궁금. 그날 이후 기업나무는 사슴이 다시 찾아와 주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사슴은 오지 않았고 그럴수록 기업나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사슴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돼지나무들이 하는 말이 정말 맞는 건가? 여전히 다른 동물들은 나무들과 대화하면 답답해하거나 단단히 삐져서 등을 돌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가버린 동물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나무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 된다고 말한 거고, 우리가 도와줄 필요 없으니까 안 도와준다고 한 건데, 뭘 잘못한 거지? 아, 머리야! 갑자기 귀염나무의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온 땅과 하늘이 빙그르르 돌았어요. 어지러워. 귀염나무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꿈에 할머니 뱀이 보여요. 그리고 이슬을 토해내는 자신의 모습. 지금과는 다르게 키가 아주 커요. 그리고 뱀에 대해서 말하며 엉엉 우는 소녀. 소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어주는 자신의 모습. 귀염나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깼어요. 꿈이었어. 하지만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한 장면이었어요. 아, 어지러워. 생각할수록 머리는 더욱 어지러워졌어요. 귀염나무는 마지막에 함께 울던 소녀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찾을까요? 나무는 움직일 수도 없고 그 소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귀염나무는 고민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해가 밝아오자 새들이 벌레를 잡아먹으러 모여들었어요. 따라쟁이 앵무새도 왔네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귀염나무는 다음날 아침 지렁이를 먹고 있는 따라쟁이 앵무새를 발견했어요. 앵무새야, 앵무새야. 앵무새야, 앵무새야. 따라쟁이 앵무새가 귀염나무의 말을 따라해요. 귀염나무는 싱긋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기염나무와 함께 엉엉 울던 소녀를 찾습니다. 눈이 동그랗고 볼이 빨간 소녀예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기염나무를 찾아와 주세요. 앵무새가 목청을 높여 자랑하듯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기염나무와 함께 엉엉 울던 소녀를 찾습니다. 눈이 동그랗고 볼이 빨간 소녀예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기염나무를 찾아와 주세요. 이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앵무새는 계속 따라하다가 다시 벌레를 찾아 날아갔어요. 귀염나무는 앵무새들을 볼 때마다 이 말을 건넸어요. 그러면 앵무새들은 모두 귀염나무의 말을 따라했지요. 1주일, 2주일, 시간이 흐르고 귀염나무가 앵무새들에게 말을 전한 지 20일이 되던 날 아침, 한 소녀가 귀염나무를 찾아왔어요. 소녀의 볼은 사과처럼 빨갰어요. 꿈에 본 바로 그 소녀예요. 어,
빨간볼의 소녀야, 와줬구나. 고마워. 기업나무는 너무나 기뻤어요. 너희들의 소식은 들었어. 뱀의 독을 먹어서 돼지나무가 돼버렸다는 소식. 뱀의 독을 먹은 거라고? 기업나무는 깜짝 놀랐어요. 몰랐구나. 원래 뱀의 독을 먹으면 그 전의 일은 모두 잊어버려. 그런데 나를 찾는다길래 어떻게 나를 기억했는지 궁금했는데. 빨간볼 소녀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네가 기억을 못한다니까 내가 이야기해줄게. 사실 이 내용을 아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 뱀에게 당했다가 독을 제거한 친구들만 알아. 그리고는 원래 나무들이 아낌없이 주는 아주나무였다는 것. 그게 너무나 싫었던 뱀의 깨소가 지금의 돼지나무가 되었다는 것. 자신도 뱀의 독에 당했지만 다행히 독수리의 도움으로 독을 빼냈다는 것을 조용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뱀의 독이라고? 듣자 하니 어이가 없구만.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소나무는 황당하다는 듯 말했어요. 기업나무야, 저 소녀 말 듣지 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그럼 우리 나무들이 모두 독에 중독됐다는 거야? 황당하군. 소녀는 고개를 들어 소나무에게 말했어요. 소나무야, 우리 대화에 끼어들지 말아줘. 난 지금 네가 아니고 귀염나무랑 얘기하고 있어. 소녀의 단호한 말에 소나무는 민망한 듯 어깨를 으쓱하더니 자신의 가지에 달린 솔방울 2개를 따서 귀에 꽂고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귀염나무는 알 수 없는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고? 뭘 준다는 거지? 왜 남한테 내 거를 주는 거지? 자기들이 만들면 되지. 그건 그렇고 왜 내 키만 작아진 걸까? 혼란스러운 귀염나무의 머리가 더더욱 어지러워졌어요. 괜찮니? 귀염나무의 초록빛이 파랗게 질리자 소녀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어요. 응, 난 괜찮아. 소녀의 물음에 생각에서 깨어난 귀염나무는 소녀에게 말했어요. 그것보단 뱀의 독을 빼준 그 독수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거야? 독수리? 너의 독을 빼준 그 독수리 말이야. 나도 독을 빼고 싶어. 귀염나무의 간절한 목소리가 떨려와요. 정말 독을 빼고 싶어? 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뭔지도 궁금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있는 그 알 수 없는 뭔가도 정말 궁금해. 귀염나무는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독수리는 뱀을 잡아먹어. 뱀의 독을 이길 만큼 강하지. 근데 왜인지 소녀는 말하는 것을 자꾸 망설여요. 말해줘. 그런데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정말 많이 아플 거야. 독수리의 그 날카로운 부리로 독을 긁고 쪼아서 빼내는데 정말 고통스러울 거야. 나도 너무나 힘들었거든. 귀염나무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많이 아파? 그렇게?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귀염나무는 망설여졌어요. 얼마나 아픈 걸까? 내가 참아낼 수 있을까?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어. 아파서 쓰러지더라도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보단 나을 거야. 이윽고 결심한 귀염나무가 소녀에게 말했어요. 나 독을 뺄래. 독수리는 어떻게 연락할 수 있어? 소녀는 가늘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독수리는 나랑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돌산에서 만나. 난 독수리랑 약속한 게 있어서 매주 거기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든. 정말이야? 그렇다면 내 이야기 좀 전해줘. 알았어. 독수리를 불러올게. 근데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말해줘. 소녀는 귀염나무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독수리의 치료는 정말로 많이 아프거든. 네가 마음을 바꾼다고 해도 나는 너를 탓하지 않을 테니까.
소녀의 다정하고 진심 어린 말에 귀염나무는 마음속에 무언가가 몽글몽글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 몽글몽글이 무엇인지를 모르겠기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무는 그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응,